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존칠 박사 통통통입니다. 벌써 150회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은 빠른데 꼭 오늘 방송한 시점이 거의 이제 쿠팡이 3월 11일 2021년 주식 뉴욕 상장한 후에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근에 이제 2021년 매출 실적도 나갔고요. 자, 쿠팡 뉴욕 상장 후 1년 2021년 실적과 방향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포인트 체크하면서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상장하면 IPO 공개하면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너무 중요한데 성장성은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최강자 이마트의 16조 원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 결산 나온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 실적 2021년 12월 결산 발표 매출 22조 2257억 원 약간 22조 한 2260억 원 되네요. 근데 영업손실이 1조 8039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을 시작한 이후로 흑자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자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자, 3월 3일 장을 마감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거는 한 시점이 한 2, 3일, 일주일 전이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3월 3일 장 마감했을 때 25.47달러로요. 시가총액 446억 900만 달러 53.8조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 포함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쿠팡의 매출 최근 5년 상황 추이 보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쿠팡은 뭐 2010년부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은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뭐 소셜 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뭐 위메프 팀원하고 같이 처음에는 지금 모든 비즈니스에서 쿠팡이 뛰어들었죠. 쿠팡의 경쟁력은 뭐죠? 선매입하면서 매출로 잡고 고객 앞에 빨리 갖다 주고 또는 쿠팡 로켓 배송하면서 빠른 배송을 한 게 쿠팡의 강점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BP, 수익 구조가 날 때까지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요. 투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BP가 되면서 기업 가치 올라가야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쿠팡 지금까지도 적자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매출 실적 보겠습니다. 자, 2010년 사업 시작해서 2015년 로켓 배송하면서 지금까지 2017년 2조 6,846억 매출에 영업손실 6,389억 18년 4조 3,548억, 영업손실 1조 1,279억, 2019년 매출 7조 1,531억, 2020년 13조 9,203억.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 상장할 때 결산 보고를 보면 매출이 약 14조 원이었습니다. 영업손실은 5,500억이었죠. 근데 지금 상장 후 1년을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매출은 약 14조에서 뭐 22조니까 8조 이상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매출은 54% 증가했는데요. 영업손실은 5,500억 손실에서 1조 8천이니까 약 3배 이상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수익성은 엄청 좋아졌지만은, 수익성이 아니면 성장성은 좋아졌지만 수익성은 거의 뭐 그냥 1조 8천 하려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근데 하나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뉴욕 주식 상장하기 전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든가 30억 달러, 10억, 20억 받았고요. 기타 해서 한 35억 달러 이상을 받은 거를 거의 소진화됐다시피 했어요. 한 4조 원 정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장하면서 작년 3월 11일 날 공모가 35달러에서 49달러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 자금 조달이 한 4조 5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번 대략 보니까 2조가량은 지금 쓴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를 확장한다, 인력을 수급하겠다, 또 경쟁기업보다도 쿠팡의 일당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뭐 쿠팡의 덕평이니 이천이니 인천이니 전국에 물류거점에 있는 쿠팡 인력을 갖다 들어가면요. 경쟁기업, 물류기업보다도 일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든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고정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물류센터에 풀필ment 센터도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 비용이 초과 비용으로 계속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이제 신규 사업 보강하면서 3자 물류 사업 지금 택배 얘기도 나오고 또 해외 사업 진출 다양한 사업군에 대한 앞서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이런 거 지금 다양한 쪽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조 5조 원 중에 앞으로 남은 2조 원 이상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버틸까? 앞으로 올해 결론부터 말씀이 2022년에도 매출은 22조 원을 유지하냐 올라가냐인데 지금 영업손실은 이 금액만큼 1조 원 이상 영업손실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소진될 남은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을 1조 원 이하로 줄이든가 더 줄여야 되겠죠. 이 부분이 쿠팡이 안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업에 투자하고 배팅하는 여러 가치가 있는데요. 쿠팡이 상장한 이후 1년 후에 실적이 이렇게 이제 영업손실이 컸는데도 주가가 큰 변동이 당분간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관이나 개인 투자가 또 지금 글로벌의 투자가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매수 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좀 예외적으로 이거 하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갖고요. 미국의 대학, 우리나라도 지금 그 대학이 투자를 하다가 기부금 손실을 많이 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부도까지 가는 대학들도 좀 주변에 나오는데 미국의 대학은 이제 졸업생이든 기업이 기부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하고 또 기부금,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도 입학금이라든가 그런 거 받겠죠. 그죠. 장학금들도 많이 주는 대학도 있지만 기부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부금을 투자해서 수익 구조를 창출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MIT의 투자 매니지먼트 회사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쿠팡 주식을 2021년 말에 1619만 8116주를 갖고 있어 갖고요. 대학이 보유한 쿠팡 4억 1159만 달러 약 4,958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쿠팡의 주식을 또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남은 자금 2조 원 이상 이게 언제까지 버틸까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쿠팡의 업계 포지셔닝. 자, 국내에서 이제 전자상 거래 아마 이제 올해 2021년 그 발표 나올 텐데요. 2020년에는 전자상 거래 보면은 161조 원이었습니다. 아마 2021년에는 한 10% 가까이 하면 175, 180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뭐 네이버가 27조 원이니 쿠팡이 22조 원이 뭐 이베이 코리아가 20조 원이 근데 작년에 이베이는 이마트 신세계에 매각됐고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매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은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칭 1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철의 기업 실적 시리즈에서 이마트, 신세계, 관련된 유통기업, 롯데쇼핑, 뭐 BGF 리테일, 그다음에 GS 리테일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평가 분석해 보면요. 그러면 매출은 6조, 많게는 4조, 5조, 6조, 큰 기업들은 이마트는 16조 원을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시대에 선방을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쿠팡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만 해도 1조 8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매출 규모는 22조 원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 16조 4,500억 원, 쓱닷컴 1조 4,924억, 이마트하고 쓱닷컴 다 합쳐도 1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유통기업의 최강자를 앞섰습니다. 매출 규모는. 근데 영업 손실이 1조 8,039억이라 매출 대비 마이너스 8.5% 비중을 차지해서 이 부분이 국내 유통기업보다도 큰 손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업 가치 시총을 보면은 한 53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작년 3월 10일에는 100조 원이었지만은 계속 줄다가 지금 50조 원을 넘어서 뭐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된 거죠. 근데 국내에 뭐 이마트,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요 2조 원, 3조, 4조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 큰 금액이지만은 미국이나 글로벌의 뉴욕 증권거래소나 아니면은 나스닥이 상장했을 때는 또 기업 가치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그 기업 가치가 지금 줄은 거죠. 이 사항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업 경쟁 우위입니다. 자,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온라인이고 전자상 거래면요. 쿠팡의 활성 고객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저기 보면은 쿠팡에 이제 유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우 회원들이 약 900만 명이 돌파했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객 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 또 회비를 내야 되겠죠. 아니면 오프라인도 고객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동선이 좋아야 되지만 객단가가 많아야 되고 또 그만큼 방문 고객 수가 많아야지 그만큼 매출이 올라가겠죠. 거기에서 이익 구조가 좋아야겠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쿠팡이 올해 2021년에 22조 원을
방어하고 사수하는 게 아니라 좀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영업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나갈까? 이것이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한번 좀 평가해 보면요. 자, 쿠팡의 성장성, 2015년에 로켓 배송하면서부터 2020년까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받은 자금 4조 원 이상은 소진. 2021년에 상장하면서 4조, 5조 받아서 그걸 지금 반은 가량을 쓰고 남은 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장성 매출 규모를 올린 것 22조 원까지 성장성은 국내 최고까지 가서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1조 원대 적자가 지금 계속 연속된다면은 수익성 이거는 계속 좀 최악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안정성은 쿠팡에 대해서 뭐 안정성은 보통 이하로 제가 좀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 문제 어떻게 쿠팡이 해결할까 그렇게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쿠팡의 주가 추이 한번 포인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년 전에 공모가 35달러가 장중에는 6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49.25달러, 50달러 미만이 돼갖고 100조 원부터 시작해서 쿠팡이 150일째 31.29달러, 63조 원입니다. 180일째 28달러, 250일째 된 11월 23일은 25달러, 그리고 작년에 2021년 12월 31일. 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30일날 장을 마감했는데 미국 31일까지 290일째는 29.38달러. 이제 쿠팡이 장을 해서 49달러에서 29달러. 어떻게 보면 20달러가 거의 줄어드는 상황에서 2021년을 마감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예상돼 갖고 2020년 빠르면 11월부터 그냥 주식이라든가 관련된 미국, 한국이 거의 폭락했어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말까지 계속 10달러 이상이 지금 폭락합니다. 그래서 29달러가 1월 21일 18.10달러 최저치까지 가다가요. 장중에 또 16.6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2월달 들어오면서 회복해서 20달러 회복, 25달러 회복하면서 지금 25달러 전후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쿠팡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박사님, 쿠팡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주가 뭐 15달러까지 더 떨어질까요? 근데 결국은 25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투자의 상황의 어떤 레인지의 추이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 변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뭐 지금 장중 1월, 2월 그러다가 또 이제 3월 되니까 또 주가가 일부 또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후에 변화 어떻게 될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그 외에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큰 게 어디예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 있어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 시장에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이 맞물려 가지만은 수출 수입도 그렇지만 곡물 시장, 원자재, 그다음 관련된 재료, 철강석 이런 쪽 시장은 지금 수출하는 나라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금 천연자원을 갖다가 개발해 수출하는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가 급등이 뭐 가볍게 1달러, 1배럴이 100달러가 넘어선다든요. 107, 110달러까지 전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지금 결론을 말씀드려서 또 하나는 뭐 인플레이션이 40년 50만 원의 최고치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7%대라 그랬는데 한국도 지금 2021년 2월 말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가 5개월 연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 상황도 지금 다 올라가고 그래갖고 지금 6개월 연속 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입니다. 뭐 연준이 예고했고 한국은 올렸고 한국도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올해 금리 인상 변수가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유가 급등, 원자재, 곡물, 뭐 여기에 또 금값도 급등하고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전 세계 시장 속에 쿠팡 기업 실적은 나왔지만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공모가 35달러까지는 다시 돌아와야 그래도 쿠팡은 딛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30달러 전후에서 거기까지가 일단은 회복하는 것이 우선 스텝1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 관련된 금리 인상, 제가 이제 결론에 설명드린 그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이 큰 요인들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쿠팡은 1년 전에 좋은 반응을 얻고 100조 원 기업 가치에서 올라가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53조 원, 50조 원 정도 됐지만은 앞으로 1년이 지나고서 이게 뭐 75조 원을 갈 거냐, 더 40조 원 내려갈 거냐, 요거는 1분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의 1년 후 상황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박사 통통통 매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